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 쓰여진 대로 치매 종류와 증상에 대해서 좀 중요한 치매 위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데 그 1906년도에 그 증례, 그 환자 증례 하나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100년도 더 됐죠. 그래서 환자 증례인데 여기 옆에 계시는 여자분 오거스트 D라는 그 51세 여자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증상이 어땠냐면 처음에는 이제 남편을 망상장애 같이 남편을 의심하고 그런 증상을 보이더니 차차 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공격적인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가 있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후세 조금 지나서 이 의사의 이름을 따서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부르자 해서 부르게 됐고 그때 당시에는 뭐 자세히는 몰랐지만 이후에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국내 치매로 치면은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고요. 보통은 이분도 여성이지만 여성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보시면은 여기 총 유병 기간이 한 10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병 기간은 다양하기는 한데 보통은 한 10년 전으로 보고 있고 이거는 뇌를 조직 검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면 어떤 게 나오냐 하면 노인성 반점, 신경 섬유 다발이라는 좀 특징적인 병변이 관찰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나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 뇌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뇌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이제 뇌 모양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그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를 이거 MRI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게 치매 환자의 뇌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딱 육안으로 보기에도 조금 티가 나지만 그 정상인의 뇌는 이렇게 통통하게 차 있는 데에 비해서 치매 환자의 뇌는 확실히 좀 위축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MRI를 찍었을 때도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해마라든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알츠하이머의 진행 단계와 그 특징적인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초기는 한 1년에서 3년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일상생활에서 약간 주변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보호자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어머니 나보다 지금 옛날 일 더 잘 기억하는데 치매 아닌 것 같다. 뭐 예전에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상한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최근 기억 먼저 저하가 되고 먼 과거 기억은 비교적 잘 유지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간 진압력 장애, 시간을 좀 잘 모르고 보통 연도 같은 거부터 제일 먼저 모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공간, 여기가 어딘지는 대체로 잘 알고 계시는 편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간단하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으로부터 좀 회피하게 되고 우울하거나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짜증을 내거나 감정이 좀 없어 보이거나 의심을 한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초기 3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기에 이르면은 2년에서 한 10년 사이인데요. 이때부터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도움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기억은 더 빨리 날아가고 이제 먼 과거 기억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하고 공간이 어떻게 됐는지도 조금 더 모르게 되고요. 그래도 가족은 알아보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언어 표현 및 이해력의 저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고 이때가 그 조금 골치 아픈 정신행동 증상, 좀 공격적이거나 의심하거나 그런 증상들이 제일 빈번하게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기는 8년에서 12년까지 적으로 주변의 도움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상태고 보통은 이제 시설에 가 계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기억이 없어지고 이제 가끔씩 오셔가지고 식구들도 못 알아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진압력도 떨어지게 되고 언어에 대한 표현이나 이해력도 제한돼서
거의 혼자서 뜻없는 말을 웅얼거리시거나 나중에 이제 거의 말을 못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증상이 빈번하지 아무래도 이제 신체 컨디션이 떨어지니까 중기에 비해서는 좀 감소하고 신체 및 운동 증상이 출현해서 뭐 경직이 되거나 결국에는 이제 거의 누워서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다음으로 치매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인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고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비교적 이제 큰 혈관이 막히는 경우에 발생 시기가 좀 뚜렷한 편이고 이렇게 혈관이 막힐 때마다 계단식 진행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경우에는 이제 작은 혈관들이 이렇게 좀 막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이거랑 다르게 완만하게 좀 기억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뇌졸중 이후에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면 이런 혈관성 치매의 확률이 높고요. 뇌졸중 이후에는 보통 4분의 1가량에서 혈관성 치매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 단독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고령화되면서 알츠하이머 치매랑 같이 이제 혼합된 병인이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루이소체 치매 그리고 전두축두엽 치매가 있는데요. 아마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루이소체 치매는 이제 파킨슨을 동반하는 치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텐데요. 그 의식에 좀 변동이 있고 어쩔 때는 완전 깨끗했다가 어쩔 때는 안 좋기도 하시고 그리고 환시가 보이시기도 하고 파킨슨이 동반됩니다. 근데 이거 특성 자체가 조금 여러 질환과 감별을 해야 되고 치료 자체도 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두축두엽 치매라고 있는데요. 전두축두엽 치매는 전두엽과 앞쪽 축두부의 신경퇴행을 보이는 치매이고요. 비교적 좀 젊은 나이에서 발생을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든지 좀 성격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절제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인지 및 행동 장애를 보이는 치매의 한 종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 위주로 치매 종류와 증상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치매를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떻게 진단하고 최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